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행금 선생님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행금 선생님은 서울외대 통대를 졸업하시고 국내 대기업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 외국계 기업의 정규직 통역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9년째, 해가 바뀌어서 9년째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행금이라고 합니다. 그 학부 전공이 국문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을 하셨죠. 물론 이제 통대 입학생들이 다 영어 전공자만 오는 건 아니지만 국문과 졸업생이 왜 통대를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전혀 통역대학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냥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해서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했던 그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외국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미국인 CEO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통역사, 번역사 한 명씩 채용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통역사가 일하는 걸 보니까 아, 저게 괜찮겠다, 저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통대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공부를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언어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영어도 막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대학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그때 영어에 대한 흥미가 많이 늘었고 통대를 2013년도에 졸업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럼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조금 시간 순서대로 경력을 조금 요약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2013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아, 금융감독원이 여의도에 있는 그 회사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로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아카마이 코리아로 거의 한 6년 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기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거의 계약이 만료될 때쯤에 국내 정부기관에 합격을 하셨고 당시만 해도 이름이 조금 생소했던 아카마이라는 외국계 기업에도 합격을 하셨어요. 이 아카마이라는 외국계 기업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며칠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네요. 네,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서 저도 네. 그 이성득 선생님이랑 진지하게 통화로 고민 네. 상담을 했던 거 기억이 네. 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정부기관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일을 해봤던 곳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봤을 때도 아,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게 감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카마이라는 외국계 회사는 조금 면접을 봤을 때도 기업 문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좀 비슷한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더 재밌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네. 뭐 회사 소개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카마이는 미국 IT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CDN이라는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인데 컨텐트 전송 네트워크라는 이 분야를 처음 만들었고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네네. CDN. 그리고 이 분야에서 아직도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보안 쪽으로도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기업인가요? 네. 그 창업자께서 MIT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근데 아카마이도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같은 시너지 효과가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비즈니스가 더 성장하고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수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사례겠네요. 그 전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네. 코로나가 더 도움이 됐다. 네. 원래 잘 나갔으나 더 잘 나가게 됐다. 네. 자, 오늘 사실 이행금 선생님을 모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 통역사로 입사를 했지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완전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예전에 근무했던 통역사로 근무했던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대기업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대기업에서 통역사로 일을 했었던 상황과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통역사로 일하는 것을 조금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네. 저도 계약직으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업무 자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통역과 번역의 비율 이게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은데 어떤 네. 곳에서는 뭐 한영 번역 위주로 했었고 어떤 곳에서는 뭐 한영 동시 통역 위주로 네. 했었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영한 번역이 네. 주가 되는 것 같고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제가 하는 업무가 특히 달라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네. 대신에 뭐 통역과 번역의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장기적으로 네. 생각하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민감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국내 대기업에서 자, 여성 통역사로서 일했을 때랑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여성 직원으로 일했을 때랑 어떤 게 좀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잘 맞는 회사가 결국에는 좋은 네네. 회사인 것 같은데 자기가 뭐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빨리 이해하면은 회사를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영어 잘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정말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이제 통역사를 보면 저 통역사 잘하는지 막 이제 봐요. 또 그 중에서는 영부심 쩌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좀 상당히 놀랬던 게 네. 직원들의 전반적인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 많이 네. 놀랐었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상당히 높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좀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거랑 통역 번역을 잘하는 그렇죠. 거랑 메커니즘이 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통역 번역이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다르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회의 끌려가거나 뭐 좀 급하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충분하게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미리 주시고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제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지금 아카마이에서 통역과 번역을 함께 할 것 같거든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번역이 거의 더 많습니다. 네. 네, 제가 속해 있는 저는 글로벌 마케팅 소속이고 네. 그 안에 로컬라이제이션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뭐 자료라던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국문화하는 작업, 한영 번역이 거의 위주고요. 그 회사가 굉장히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하려면 내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헤맸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IT도 워낙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특수한데 특히나 저희 회사는 뭐 용어라던가 이 비즈니스 뭐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다행히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도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직장 다니면서 사실 영어 공부하기가 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일단 퇴근하고 나면 좀 영어 공부는 좀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공부를 안 하면 티가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자, 이행금 선생님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쭉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통대를 졸업해서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대기업을 쭉 다녔었더라면 아마도 하고 있을 생활과 지금의 생활 이것을 비교한다면 저는 사실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대를 간 걸요? 네, 통대를 간 게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다양한 걸 경험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도 한 곳만 다니는 것보다 뭐 정부기관, 뭐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옮기면서 장단점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자, 이행금 선생님은 국내 대기업도 면접을 보셔서 합격을 다
다수한 합격 전문가시고 다수는 아닙니다. 네, 또 외국계 기업에서도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거든요. 면접 팁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면접을 정말 네. 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회사에 네. 면접을 보러 다녔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개팅이다, 면접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그 회사 그 면접관도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저 역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면접을 봤을 때 받았던 느낌과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실제로 체험한 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거든요. 네. 최대한 그 면접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내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내가 원하는 회사가 맞는지 매칭이 되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면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네네. 지금 재택근무하고 계시죠? 네, 저는 네. 2020년 2월부터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거의 코로나 초기인데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가요, 회사에서? 네, 맞습니다. 장점은 출퇴근해서 오는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좀 고립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서 코로나 블루? 네. 혼자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믹스가 되면서 좀 구분하는 것도 없어지고 네, 여러분 오늘 이행금 선생님을 모시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미래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또 더 다양한 통역사들의 라이프를 엿볼 수 있는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